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은행주 투자들이 제일 갑갑할 것 같아요. 하도. 그러니까 지난 29일날 자료 나왔었는데 그날 방송을 안 했던 게 뭐 맨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네. 배당 성향 잡는 거 제일 싸고 실적도 좋은데 근데 또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또 긍정적인 뉴스가 오늘은 또 나왔어요. 오늘 네. 자료에는 두 가지 좀 좋은 것부터 얘기하죠 그냥. 네, 일단 주말 근데 은행엔 좋은데 시장엔 그게 좋은 뉴스 같지는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예. 또 왜냐면 그리고 레버리지 많이들 일으켰던 상황이니까. 예. 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이제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뉴스긴 한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12월 가중 평균 금리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요, 월말에. 근데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일단은 2개월 연속 신규 기준으로도 그렇고 잔액 기준으로 또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이제 2개월째 반등이 시작된 그런 모습인데 어떤 부분이 이제 반등을 이끌고 있는지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림들에서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가계대출의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가계대출 부문별로 봤을 때도 이제 뭐 그림 6번 같은 거 보시면은 가계 신용대출의 금리가 조금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계 주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포함한 일반 대출의 금리는 3.5%를 기록을 해서 11월 대비로는 이제 49bp 급등을 했고요. 이게 11월에는 조금 이제 빠지긴 했었는데 10월에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10월 대비도 35bp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수준이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배경은 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워낙 가계 신용대출 중심으로 지금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은행들을 대출 총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가장 이제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 쪽에서의 금리 상승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같은 이 페이지의 그림 3번하고 4번을 좀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규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이제 은행들이 이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주택대출 같은 경우는 뭐 상당 부분 강한 규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의 가상금리 수준을 보면은 가상금리라 하면은 지금 표면적인 은행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이제 기준금리로 볼 수 있는 코픽스 금리를 뺀 거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보면은 지금 거의 2017년, 18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가장 좋았을 시기까지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마진을 조금 붙여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올해 2021년 들어서부터 진행될 부분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1분기 중에 발표가 될 텐데 신용대출 위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신용대출 쪽에서도 최근 한두 달 보는 것처럼 이제 가상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뭐 시장금리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그런 이제 프라이싱 여건이 저는 좀 우호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은행주를 올해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이게 은행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출의 수요는 왕성한데 이제 대출의 총량을 좀 억제하려는 조치가 나타나면은 항상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대응을 해왔다라는 거고 이게 뭐 아까 센터장님 말씀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은 이제 양상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은행들이 실적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발표됐던 이제 대출 금리의 동향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 그런데 은행한테는 나쁜 건 없고 네. 전체 시장으로는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전반적인 신용 여건이 2020년만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1년에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거는 뭐 언론에도 지금 좀 나오고는 있지만 뭐 신용 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원금을 좀 상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DSR 규제도 차주 단위로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유동성을 이 공급 여건이 조금 이제 악화될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이 한 4, 5% 정도를 향후 2, 3년에 걸쳐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을 보면 여전히 1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은행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 성장을 억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이게 2021년 은행의 실적을 이렇게 둔화시키는 요인은 전혀 아닐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조금 장기적인 이제 성장성에서는 이제 제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은행 직접적인 은행 배당 성향 얘기 좀 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미 29일 이제 자료죠. 예 발표가 됐고 또 자료 뭐 좀- 주가에도 이제 좀 저는 반영이 다 되어 자료 있는 좀 바꿔줄래요? 부분이다라고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배당에 대해서 이제 그 은행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뉴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20% 정도로 제한하겠다라는 게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권고 사항이긴 한데 사실 은행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권고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2019년에 평균적인 대형은행의 배당 성향이 뭐 한 25%를 조금 상회했는데 이게 20%로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페이지 2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2020년에 그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한 4%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향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실적은 2019년이나 20년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이 나타난 거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이미 이제 발표는 다 됐지만 이 권고의 적용 기간이 2021년 6월 말로 일단은 제한이 된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보도 내용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절대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배당 제한 이슈는 그 2020년 이슈로 일단락됐다라고 보면은 2021년에는 다시 이제 성향이 좀 복귀할 수 있는 거를 기본적인 가정으로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제 표 그림 1번인데 만약에 19년 정도의 배당 성향 수준으로 다시 21년에 그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서의 배당 수익률은 올해 그 이익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복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올해 은행주에 대해서는 이제 고배당 기대가 다시 유효해진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행 관련된 소위 금리 신용대출 금리 상승과 배당 이슈인데 네. 두 개가 이거 역시도 판단을 잘 못 내겠어요. 그냥 두 개가 다 겹쳐 있고 어떻게 좋게 보면 뭐 다 알던 거 좋지 나왔으니까 괜찮다 보는데 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은행주라는 게 전체적인 영향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곳이니까. 네, 심리에 대해서는 뭐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래저래 은행 주주들만 좀 짜증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르지 또 내리지도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이러다 마무리 짓죠. 저도 계속 네. 전화가 오네.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